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울컥울컥해지고 나도 모르게 예민하게 화를 많이 내는 경향이 늘어나고는 하는데요. 이게 과연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감정인 분노와 화를 건강하게 잘 다스리고 멋지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억압해서 화병이 된 분이 있을 네. 거고, 분노가 막 표출이 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있을 테니까, 분노를 참다가 속병이 난 분, 네. 분노를 어디로 표출할 줄 몰라서 화병이 폭발하기 직전인 분들, 오늘 같이 그 화를 다스리는 법 네.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민간에서 억장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아, 네, 억장이 네. 이제 어떻게 마음의 담벼락이 무너진 거거든요. 아, 네. 억장이 어디냐, 여기예요, 가운데. 가슴.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가슴 정중앙인데, 여기 이제 일직선을 긋니다, 정중앙에서. 네. 그러면 여기서 코에서 정중선을 내리고, 가슴 정중선에서 딱 만난 요 자리입니다.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네. 여기를 만져봐서 아파요. 그 화가 쌓여 있는 네, 거예요. 귀를 반으로 접어서 비벼주세요. 네. 그러면 단중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돼요. 아, 아까 말씀해주신 여기 단지요? 네. 아, 네. 반으로 네, 접으면 네. 딱 단중 자리가 아, 되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정말 시청자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셨을 아,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 네. 한번 인사 한 말씀 한번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재 원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난 만큼 여러분에게 정말 진짜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좀 재밌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원장님이랑 저랑은 인연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이 일했었죠. 그렇죠. 네. 저는 옆에서 배우면서 정말 남다르게 유쾌하고 열정도 넘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거, 유익한 거가 있다 하면 네. 진짜 오픈 마인드로 뭐든지 잘 받아들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을 고치는 게 의사예요. 네. 제가 이제 한의사지만 양방도 배우고요. 또 민간요법에서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는 뭐든지 결과만 좋으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제가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 오늘 같이 많이 나눌까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10몇 년 전에 벌써 저와 함께 네. 그 마인드 힐링과 네, 네. 한의학이 이렇게 통합해서 네. 치료를 한다는 그 시도는 매우 신선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마인드 힐링하는 이제 박지숙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게 환자를 상담하다 보면은 육체적인 질병이 알고 보면 마음에서 기인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마음의 손병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이제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전문가가 어디 있을 텐데 매번 정신과에 의뢰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수소문하다가 이제 마인드 힐링의 전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박지수 소장님과 같이 컬래버를 해서 같이 마음과 몸을 진료하게 됐으니까 그때 정말 저도 많이 배우고 또 환자들의 만족도가 정말 대단히 높아서 정말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여실히 네. 증명하고 임상에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그 통합적인 관점이 저와 통했다는 점에서 저도 그 시절 생각하면 정말 재미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원장님 보면 요새 이렇게 홈쇼핑이든 뭐 TV 프로그램이든 활약이 대단하시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보면 정말 탤런트가 뛰어난 것 같으세요. 근데 그걸 계기로 사람들에게 사실 권위적인 어떤 네네. 의사의 이미지도 많이 탈피시켜 주시고 네네. 한의학의 대중화를 이룬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네네. 처음에 어떻게 방송과 그렇게 인연이 되셨어요? 저는 이제 제 친한 지인이 이제 방송 작가인데 네. 이제 요리를 이렇게 공개하는 프로인데 요리에 좀 효능을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이제 방송을 2000년에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절 특강을 이제 그때 동아TV, 지금은 이제 다른 TV로 바뀌었습니다. 명절 특강을 했는데 그게 꽤 인기가 있어가지고 한 200번 이상 재방송 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강연도 많이 해요. 강연도 제가 한 300회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능도 어떻게 보면 예능 한의사로 많이 알려졌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실력 있는 한의사인데 예능 한의사로 더 먼저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우리가 네. 심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얼마큼 유용한 팁을 알려주실까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 우리 중년의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중년이 극복할 수 없는, 거의 극복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강적이 둘이 있어요. 아, 그게 뭘까요? 예, 뱃살하고 분노입니다. 뱃살과 분노. 예. 그럼 혹시 오늘 이제 뱃살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작년에 한 10kg 뺐고요. 네. 지금도 올해 또 한 4kg 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방, 한방, 민간요법, 운동, 생활습관 다 동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는 제가 앞으로 한 15kg 더 뺀 다음에 제가 공개할 거고요. 네.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뭐 눈사람이 조금 녹아봐야 눈사람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티도 안 나죠? 아직 제가 14kg 빼도. 그래서 제가 한 15kg 더 뺀 다음에 제가 뱃살은 좀 더 방법을 다시 한번 올게요, 그때. 네. 뱃살은 공개하고요. 저는 분노를 다스리는데 30년을 연구했습니다. 아, 30년이시냐. 제가 좀 분노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심리 유형을 지수화풍으로 나눌 때 제가 화 유형이에요. 네. 저는 좀 분노가 쉽게 일어나는 체질이어서 아마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사람 스티브 잡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스티브 잡스처럼 분노가 좀 많은 체질인데 그래서 제가 분노를 30년 동안 못 다스리다가 우연히 이제 심리 상담을 좀 받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박지숙 교수님한테도 심리 상담 받아보긴 했지만 사실 심리 상담을 제가 30회 정도 작년에 받으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이요? 네, 그래서 제가 분노를 제가 다스렸습니다. 아. 분노를 다스려서 지금은 화내지 않는 이경재 원장이 됐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럼 오늘 이제 그 비법을 같이 알려주시는 거군요. 그래서 같이 그걸 좀 30년 동안 다스리지 못한 분노를 작년에 다스리게 돼서 물론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다스리진 않았지만 거의 열에 한 9은 다스렸기 아우, 때문에 정말 대단한데요. 그 노하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네. 이 방송을 보시면 아마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분노를 억압해서 화병이 된 분이 있을 네. 거고 분노가 막 표출이 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있을 테니까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지금 어디로 이 화를 맞아요. 표출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분노를 참다가 속병이 난 분, 네. 분노를 어디로 표출할지 몰라서 화병이 폭발하기 직전인 분들 오늘 같이 그 화를 다스리는 법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말씀 주셨듯이 코로나 블루로 우울한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코로나 레드로 또 화가 치미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그럼 이제 방금 전에 화병이라는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화병이란 게 어떤 건가요? 이제 우리가 보통 민간에서 억장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아, 네네. 억장이 이제 어떻게 마음의 담벼락이 무너진 거거든요. 아, 네. 억장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가운데. 가슴.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가슴 정중앙인데 여기를 이제 일직선을 긋니다, 정중앙에서. 네. 그러면 여기서 코에서 정중선을 내리고 가슴 정중선에 딱 만난 요 자리입니다.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네. 여기를 만져봐서 아파요. 아, 그 화가 쌓여 있는 네네. 거예요. 여기가 이제 유명한 단중이라는 혈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은 화가 없지만 주변 사람이 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특징이 제가 강연을 하면 아픈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여러분 화병 있는 겁니다. 안 아픈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분 손 들어요. 네, 여러분 배우자가 화병 있는 겁니다. 저는 아프지 않아요. 네, 그럼 주변에 화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마인드 힐링 전문가시니까 네. 화를 잘 다스려서 그러니까 이 단중에 화가 쌓이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억장이 무너졌다 네. 하면 요 단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가 그러니까 치밀던 화가 여기에 이제 쌓이는 막 거죠. 모이는군요. 맺히는 거죠. 예. 아. 그 답답할 때 여기 두들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막 이게 바로 억울하거나 단중이죠. 화가 나면 예, 예. 여기를 막 가슴팍을 치시면서 거기에. 막.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그 어떤 감정과 희노애락의 어떤 감정과 또 우리 장기와 연관된 부분도 있다면서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중에 기가 막히면 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소화가 안 돼요. 아, 네. 여기 가슴이 있어 위장이 바로 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성 위염이라는 네. 체하는 증상. 네, 네. 우리가 밥맛 없다 그래요. 네, 기분 네. 나쁘면 그래서 딱 체합니다. 얹혀요. 그리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이게 답답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어요. 답답해서. 네. 그리고 남편은 하품을 합니다.
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부부가 남편은 기가 부족해서 하품을 하고 네. 아내는 답답해서 한숨을 쉰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근데 이제 합니다. 두 개 다 또 어떤 화병의 일종의 증상인 그렇죠. 거죠. 이제 그게? 한쪽은 이제 기가 허한 거고 네. 한쪽 기가 막힌 거고. 그러니까 다 단중에서 나타난 현상이 한숨과 하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화가 간이랑도 이제 많이 연결돼 있다. 간이 화를 다스리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곰을 잡을 때 일부러 약 올려서 화를 내게 하면 웅담이 커진다. 그래서 사실 간이 커지는 게 아니라 쓸개가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겁이 나면 간이 콩알만해졌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오장육부하고 감정하고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의학은 간신비폐신이 바로 희노애락, 애호역, 칠증하고 다 연결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분노하고 간하고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화를 많이 참으면 담석증 수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쓸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노 체질들이 담석증 수술하는 사례가 꽤 많아요. 간이 많이 상하는군요. 예, 저희 아버지가 좀 분노 체질이시거든요. 네. 담석증 수술하셨잖아요. 저도 좀 분노 체질이니까 저도 언젠가 담석증 수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근데 예. 이제 잘 조절하셨다고 하니까 좀 예방할 가능성이 네, 높아진 거죠. 네. 예, 예. 그럼 이제 듣고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 이 간을 분노뿐만이 아니라 뭐 술 마시는데 스트레스 네. 이런 데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건강검진 받잖아요. 네. 건강검진을 받으면 50대 여성들이 콜레스테롤이 높다. 네. 뭐 고지혈증이다. 뭐 중성지방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다 깜짝 놀랍니다. 저 술도 안 먹고 안 마시고 고기도 별로 안 먹는데 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시원한 대답은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별로 안 먹었는데 왜 나이 50이 돼서 지방간,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다 이런 말을 듣냐? 네.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탄주를 마시는 거와 스트레스를 받는 게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데미지가 영향이 미치는 게 똑같다는 매일매일 거죠? 화를 참는 거는 매일매일 폭탄주를 20잔, 30잔 마시는 거와 같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50대가 넘으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간을 나빠지게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뭐 방탕한 생활을 안 하더라도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네. 그런데 50 넘어서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간 수치가 올라가고 간이 나빠지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네. 분노, 화군요. 네, 분노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 분노 이 화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죠, 뭐. 남편이죠. 제가 동심이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은 남편이죠. 남편이 네. 지구상에 사라지면 됩니다. 그 남성분들은 뭐 때문에 제일 화가 많아요? 자기 자신이죠, 뭐. 자신. 본인이 사라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남 탓할 게 아니라 네. 자기가 화를 내는데 화를 낸 다음에 그 화를 푸는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네. 세상 살면서 세상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쵸. 뜻대로 안 되는 걸 내가 나만의 푸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풀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풀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면서 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면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화를 푸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화가 계속 쌓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화병 있는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해보면 내성적인 분이 많고 네. 취미가 없는 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밖에서 외향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분보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좀 양보나 헌신이나 희생을 하는 취향들이 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세계적인 장수 마을에 제일 오래 사는 분들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군요. 예, 자기만 생각하는 분들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하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화를 푸는 사람은 네. 화를 잘 풉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푸는 것도 과학적인 방식이 있고 굉장히 동양에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연구했다는 걸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런 분노에 이제 3단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심리상담 선생님한테 배운 네. 건데
일단 화가 나면요. 화가 나서 막 해서 일이 막 벌어졌어요. 네. 이게 3단계예요. 사단이 난 거죠, 사단이. 일단 일이 이제 이 벌어진 거죠. 이게 엎질러진 물이죠. 막 일이 네, 크게 네. 벌어졌어요. 이게 3단계고요. 네. 2단계는 나와가지고 막 이제 하고 있는 단계. 이제 화가 나서 한 5초 정도 벌어진 단계. 네. 요게 2단계. 네. 1단계는 화가 나서 입 밖에 나오기 전 단계. 요게 1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참 이 분노는 속도가 빨라서요. 네. 3단계가 돼서야 아 내가 화를 냈구나 후회해요. 그쵸. 근데 이미 저지르고 1단계에서 알면 나서요. 참 좋은데 네. 이게 불이 뜨거 하는 정도로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속성과 화의 속성이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화의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어떻게 하면 이걸 조절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했는데 네. 정말 제가 늘 실패했어요. 네. 근데 딱 심리 상담 선생님의 한마디로 의해서 제가 싹 고쳤잖아요. 그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비방을 드디어 이제 공개하실 시간인데 네. 과연 어떻게 그 네. 불같은 나의 분노를 네. 조절하셨나요?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불교에서는 죽으면 사후세 업경대라고 있습니다. 네. 업가르마. 내가 이제 살아서 한 모든 행위에 그거를 거울로서 본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활동 사진 보듯이 보는 건데 바로 마음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나를 마음의 거울로 보는데 그 마음의 거울을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뒤에서 CCTV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보다 보면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 뭐 강도가 와서 우스꽝스럽게 해서 잡힌 거 뭐 이렇게 재밌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편의점 CCTV처럼 나를 보는 거예요. 뒤에서. 저는 그동안 실패했던 게 뭐냐면 이제 마음 수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나를 볼 때 이렇게 해서 나를 보든가 이렇게 해서 나를 보려고 했는데 네. 뒤에서 본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CCTV가 뒤에서 나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남처럼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3단계 분노를 해서 막 사단이 벌어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내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나와의 간격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분노하기 전에 3단계로 가기 전에 2단계에서 멈추게 되고 2단계로 가기 전에 1단계에서 멈추게 되고 1단계로 올라가기 전에 화가 덜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남의 일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니까 화가 날 일인데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돼서 맞아요. 마음의 거울, CCTV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분노 조절이 네. 너무 삽시간에 잘 돼서 저도 이 효과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명상에서 말하는 알아차리기의 원리와 똑같은 컨셉이거든요. 원래 있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전 이번에 알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너무 가까운 사람끼리는 사실은 치료가 잘 안 된다고. 우리가 옆에서 매일 막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이게 잘 안 되다가 또 이제 다른 제3자로부터 맞아요. 그런 얘기를 객관적으로 들으시니까 또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정말 효과를 잘 발휘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이제 조금만 쉽게 더 정리를 해보면 내가 이제 분노가 뭐 오르거나 이렇게 감정 상태가 변화할 때 나를 자꾸 이제 CCTV가 나를 살펴보듯이 한번 관찰해 보라. 네, 나를 이 말씀이신 남처럼 거죠? 관찰해라. 그쵸, 내가 남이 돼야 돼요. 네. 너무 내가 일체화가 되면은 객관성을 잃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나를 남처럼 좀 간격을 두고 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CCTV화가 돼서 나를 관찰을 하면 객관화도 더 훨씬 잘 되고 그죠. 거리두기도 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와의 이루어지는 거리가 거죠. 두기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게 CCTV로 나를 살펴보았더니 어떤 모습이 보이던가요? 일단은 제가 화를 내는 게 코미디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게 코미디고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게 과연 그게 나였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객기 부린다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객기 부린다는데 객이 손님이에요. 네. 내가 아니라 어떤 손님이 와서 주인공이 아닌 다른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객기 부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개의 내가 움직이는데 내가 아닌 다른 주인공이 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주인공이 주인공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손님이 와서 주인공 자리를 훔치는 게 분노라든가 네. 슬픔이라든가 비관적인 삶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거는 행복한 주인공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저는 심리 상담의 가장 핵심은 주인공이 주인공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희노애락의 조절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교의 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과 화가 있습니다. 중용의 중은 뭐냐면 희노애락이 아직 미발, 드러나지 않은 거. 근데 화는 발했지만 조화롭게 있는 거. 그래서 네. 중과 화가 유교에서 아주 중요한 중용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편안한 상태도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드러났는데 그게 잘 컨트롤되고 조절이 되는 상태. 이것이 진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으세요. 네네. 그럼 이제 원장님은 지금은 이제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거나 나려고 하는 찰나에 딱 그게 이제 알아차리는 단계가 되고 계신가요? 네, 알아차리고 또 화를 냈던 화를 냅니다. 제가 네. 일하는 스타일이 분노 체질이기 때문에 불체질이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제가 방송 특집을 하는데 너무 일을 엉터리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조용조용 얘기하는 스타일. 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남들이 보면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일하는 스타일이 좀 그렇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끝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왜 정수기 중에 직수정수기라고 있잖아요. 네.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지는 것처럼 네. 바로 그런 감정 상태가 요새 됐어요. 그러니까 앙금이 없는 거죠. 네네. 쌓아둔 앙금이 없으면 쭉 올라갔다 쭉 꺼집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깔끔한 상태. 그래서 왜 분노는 하지만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노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일하는 스타일, 화 스타일. 하지만 분노가 바로 딱 사라져서 네. 앙금이 없는 감정의 상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쌓아두지 않는 감정,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화병의 원인을 이제 네.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화를 안 내고 살 네. 수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화를 내고 그걸 자꾸 곱씹고 네. 되뇌이고 막 감정을 부풀리기를 하면서 네, 네. 그게 어떤 화병의 원인이 되는 건데 네, 네. 화를 지혜롭게 네. 잘 내고 네, 네. 앙금을 남기지 네. 말자. 그래서 저는 그걸 기억하는 것과 망각하는 것을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화병 진단을 잘합니다. 딱 원장실 문 열고 들어오는 2초 동안에 보면 알거든요. 화병이 있는 사람은 눈빛과 행동거지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나쁜 건 기억을 반드시 하시고 네. 기분 좋은 거는 잊어버리시는 스타일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병의 공통점은 살면서 좋은 추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쁜 기억이 있어요. 근데 화병인 사람은 좋은 추억은 있고 나쁜 기억만 기억해요. 그 진짜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도 네. 남편이나 아내가 좋은 추억과 나쁜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쁜 기억은 망각하세요. 용량이 늘어나잖아요, 살면서. 좋은 추억만 기억하세요. 기억과 망각을 이렇게 활용하셔야 네. 되는데 반대로 활용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뭐하러 나쁜 기억을 계속 갖냐고요. 어차피 뇌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네. 중년 이후에는. 근데 그 한계가 있는 뇌 용량을 왜 나쁜 기억을 담고 있냐고요. 그 앙금은 버리세요. 밖에도 나를 공격하는 적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 그 적들을 왜 쌓아두냐고요. 내 안의 적들만큼 다 버리세요. 그걸 네. 앙금을 버리고 기억을 지워버리고 리셋을 하세요. 네. 그러면 나는 너무너무 편안한 평화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 그게 바로 진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네. 정말 행복해질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대부분은 사실은 나쁜 기억 뭐 안 좋았던 거 이런 거만 계속 되뇌이면서 곱씹잖아요. 그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네. 좋았던 일, 감사한 일은 또 사소하게 넘기면서 불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의 지옥을 내가 만드는 거죠. 네. 이미 지옥은 밖은 없는데 내 안의 지옥을 계속 내가 재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을 내 안에서 계속 재생산하고 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옥을 불 끓게 만들 일이 네. 아니라 네. 천국과 천당을 내 안에서 만들자. 네네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팁을 이제 한 가지 배웠어요. 나를
객관화해서 CCTV 보듯이 뒤에서 살펴봐라. 그 연습을 이제 해보시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박수를 치잖아요. 네, 박수를 치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 왜 그럴까요? 이 박수는요 가운데서 치지 이렇게 안 치거든요. 가운데서 치죠. 네. 네, 기가 정중선에 모이게 됩니다. 이게 인맥과 동맥에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중선에 모이니까 정렬이 돼요, 기가. 그러니까 박수를 친다는 건 되게 의미가 커요. 그리고 손바닥이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인데 음과 양이 만나서 스파크가 있어서 몸의 생체 전류가 활발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수를 치는 것도 참 좋은데 손날 박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손금이 이렇게 끝에 있거든요. 네네. 여기 이렇게 두들기면은 바로 화가 풀려요. 단중에 있는 화가 풀리는데 그냥 두들기지 마시고요. 나에게 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얘기하시면 좋아요. 음파로. 말로 해서 내 귀로 들리면 좋아요. 네네. 이를테면 제 아내는 홍승연이거든요. 홍승연 하면 아내와 부부싸움한 화가 풀리는 거죠. 네네네. 그런 거죠. 그리고 네. 아무래도 내가 살을 좀 빼야 되면 뱃살 이러면 그 여러분이 속상하게 하는 거, 고민하게 하는 거를 단어를 이게 말로 뱉으세요. 그러시면 그게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수험생들이 수학이 어려워. 수학, 미적분 이러면 그 문제가 좀 많이 풀린다는 거. 그리고 눌러보시면 훨씬 편해요. 네, 이거를 두드린 후에 눌러보시면 편해요. 여기를 눌러보면 이게 이제 TFT 요법이라고 실제로 이제 대체약 중에서 많이 쓰는 요법이고, 근데 이게 한의학적으로도 이론이 일리가 있는 게 새끼손가락은 수소음 신경이 흘러가요. 네. 그래서 우리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약속은 마음의 에너지 경락이 지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군대에서 야, 너 애인 있어 할 때 새끼손가락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수태형 폐경. 폐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엄지에는 그러니까 폐 에너지. 폐가 우리 장기 중에 제일 크거든요. 네. 그다음 지시할 때는 대장경. 약속은 마음의 심경. 이렇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음의 그 심경이 흐르는 여기를 이제 두들겨주는 거죠. 두들겨주면 자극을 해주는 거군요. 내가 가슴을 두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원격으로 스위치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에는 나의 에너지, 기를 움직이는 스위치들이 있는데 아주 좋은 화병을 다스리는 스위치가 손날 두들기기. 네, 손날 두들기기. 그러니까 스트레스 좋아요. 받는 대상을 말로 생각하면서 이 심경을 자극하면 그 대상이 타파되는 효과가 있군요. 내 안에 앙금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안 쌓이는 거죠. 우리 지금 벌써 카메라맨들도 다 따라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말로 해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나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스트레스 대상을 되뇌인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귀가 우리 인체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제가 또 귀가 좀 잘생기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귀에다 침을 1000만 개 놓은 한의사입니다. 세상에. 하루 2000개씩 놨으니까 이제 장폴 로즈에라는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서양 신경외과 의사면서 침구사 자격증이 있었던 분이 1968년에 이 침을 발표해요. 이거 중국 침이 아니에요. 프랑스 침인데 제가 이제 스승님 사부님한테 이걸 배웠어요. 이 침을. 근데 이제 보면 뱃속에 아이가 거꾸로 있는 태아의 모양이니까 어떻게 돼? 귓볼이 머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귓볼 이렇게 눌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하고 얼굴이 뇌가 맑아지죠. 그래서 왜 귀걸이 했더니 두통이 없어졌다. 그러면 약간 귀걸이 위쪽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귀가 활발해진 거죠. 그러니까 태아가 뱃속에 거꾸로 있는 뱃속에 거꾸로 있는 모양이 바로 귀의 모양이군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제 오시로스코프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적 장치를 혀로다 차지해서 귀를 꾹꾹 눌러주면 이제 바로 스트레칭도 되고요. 귓볼 가운데를 꾹꾹 누르면 눈도 좀 밝아지고 뇌도 자극이 되고 그리고 귀를 반으로 접어서 비벼주세요. 그러면 단중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돼요. 아까 말씀해 주신 여기 단중이요? 반으로 접으면 딱 단중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면 화가 쌓여 있는 거예요. 안 아프지? 그럼 주변 사람이 화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는 여기 두드릴 때는 처음에 안 아팠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반 접으니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두들겼을 때 포인트를 잘 못 잡으신 거예요. 아마 잘 맞으면 아프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하면서 이제 화가 쌓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에 스위치가 정확하게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체하듯이 급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10손가락 10선혈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따주기를 해서 사혈을 해주시면 좋은데 사혈할 때 바늘을 쓰지 마세요. 바늘은 뾰족해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혈당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무통 사혈 그걸로 이게 똑깍똑깍해서 따서 이렇게 짜주면 막 그냥
가운데 손가락이나 새끼 손가락에서 피가 물총처럼 나와요. 급히 막 확 올라와요. 네네네. 그럼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딘가 갑자기 확 막혔을 때는 어딘가 풀어줘야 돼요. 네. 아까 제가 분장실에서 그 담이 걸렸던 분장 선생님 제가 네, 네. 이 등을 누르면서 재채기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딘가 막혔을 때는 뱉어야지 그 막힌 게 풀려 나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신기하게 정말 그 오늘 우리 네. 분장해 주신 분도 네. 아침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구부리지도 네. 못할 정도로 네. 가슴에 통증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탁 뭐를 이렇게 막힌 걸 풀어주시니까 네. 금세 가슴이 펴지고 시원해지더라고요.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습니다. 뛰어난 의술은 마술과 같다고. 네, 아 정말 매직 같았어요. 아까 그 모습이 네. 막힌 거를 그래서 네. 뚫어주는 게 중요하군요. 막힌 걸 뚫은 거는 어떤 압력이나 분출하는 힘이 있어야지 이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담이 걸렸다가 안에서 응축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럼 압력이 그걸 밀어내야 되는데 안에서 밀어내는 건 뭐예요? 재채기나 밀어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내가 급체해서 딱 엉쳤어요. 그러면 어딘가 사이를 해서 그 압력이 빠져나가면 그 막힌 게 풀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도 네. 막 진짜 막 엄청 세게 분노하거나 갑자기 쇼크를 받거나 할 때 막 뒷목 잡고 네. 쓰러지시잖아요. 네. 그럴 때 사이를 해주고, 그럴 때는 열 손가락 사이를 해주면 네. 압이 확 나가니까 살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십선혈을 잘 따지 못하거나 어떤 처치를 못하면 이제 쓰러져서 이제 위험할 풍 수도 있죠. 맞고 그러니까 뭐 뭐 이렇게. 119는 부르시지만 네. 119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르시면 그렇죠. 119 올 동안 뭘 좀 해주면 네, 좋잖아요. 네. 열 손가락 따는 거 안전하잖아요. 네. 혈당 체크할 때 그 피 한두 방울 나온다고 위험합니까? 그렇죠. 안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사람이면 혈당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의사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혈당 체크하는 정도. 물론 알코올솜으로 깨끗하게 소독하고 네. 사혈하면 되니까. 옛날처럼 실을 묶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네. 사혈하시면 돼요. 짜면 막혀 있잖아요. 그럼 물총처럼 피가 쭉쭉 네. 나와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술을 많이 과음하고 그 다음날 했을 때 거의 티슈를 10장 정도 적시정도 피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네. 술이 쫙 해장이 되고 깹니다. 네. 그래서 해장사일이라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한 적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두통이가 있던가 뭐 감기 열이 있던가 할 때 열 손가락 10선 사혈은 굉장히 안전하면서 효과적이다. 네. 그래서 옛날 응급실이 없었던 한의학에서는 10선 사혈이 응급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마치 네. 막힌 하수도를 뚫어주시는. 뚫어주는 듯한 네. 역할을 하는 게 네. 이제 십선사혈이다.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면 원장님 아까 이제 이침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아까 귀에 이제 우리 손바닥에도 우리 신체가 다 들어있듯이 귀에도 우리 신체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시니어들이 주로 이제 아프거나 통증이 있으신 데가 뭐 목이나 어깨, 허리 이런 부분 아니면 이제 뭐 눈이 침침하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에 맞는 좀 그 자리를 알려주시면 유용할 것 제가 같아요. 뭐 다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뭐 제가 뭐 죽을 때 갖고 가겠습니까? 대만에 그 120세를 살았다는 전설의 노인이 계세요. 네.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손을 먼저 비벼요. 아, 손을? 손을 먼저 비빈 다음에 손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네. 눈 마사지를 이렇게 합니다. 아, 네. 눈을 이렇게. 네. 가운데로 한 30번, 바깥으로 30번. 그렇게 딱 하고 났더니 눈이 환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귀를 마사지를 해요. 네, 전체적으로? 귀를 마사지를 하는데 막 부기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약간 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손을 V자로 한 다음에 네. 위아래로 V자로 한다. 그 네. 위아래로 하면 바로 이 연골이 위아래로 만져지거든요. 그렇네요. 이 연골이 척추예요. 아, 여기 연골이 연골이 척추다. 척추에 위아래로. 그러면 뒷목부터 어깨, 등, 허리, 골반, 무릎까지 다 어떻게 해? 네. 척추가 다 스트레칭이 돼요. 그리고 열이 발생하잖아요. 네, 네. 귀가 열이 나면 우리 몸도 열이 생겨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화병 푸는 거 반으로 접어서 네. 비벼주는 것도 좋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눈이 밝아지고 그다음에 머리가 맑아지는 건 귓볼 마사지도 좋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귀를 다 전체적으로 꾹꾹 누르는 건 신진대사라든가 소화에 좋고요. 그래서 우리 주물럭이라는 고기 있잖아요. 네, 많이 네. 주물르면 고기가 육질이 좋아지잖아요. 귀도 주물르세요. 귀를 자꾸 주무르면 우리 건강이 좋아집니다. 네, 아니 귀에 전신이 있으니까 정말 노는이 네. 귀를 자꾸 주물주물 네. 해줘야 되겠네요. 네, 손 깨끗이 씻고 네. 귀를 하루에 한 3분이나 5분 정도 습관적으로 자꾸 만져서 귀가 말캉말캉할수록 좋다. 귀가 딱딱. 근데 주의할 거는
이 연골이 좀 딱딱한 분이 있어요. 너무하다 뚝 부러지면 안 되겠죠. 그런 분은 되는 데까지 막 모든 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쵸. 요령껏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령껏 적당히 자기 수준에 맞게 지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원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가면 사실 뭐 손이나 발 이렇게 채침을 맞았는데 귀에다가 침을 놔주시는 게 되게 특이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침의 종류를 다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제 두침, 채침, 뭐 수지침까지 제가 다 마스터를 했고 분야별로 전문가한테 제가 다 사사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귀를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진단의 영역이 좁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귀는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편하면서 안전하면서 네. 그리고 빠르잖아요. 제가 환자를 많이 보는데 팔 걷으세요, 다리 걷으세요, 허리 올리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귀는 빠른 시간에 온몸 전체를 딱 볼 수 있으니까 스피드하다, 네, 21세기에 네. 적합하다, 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진맥은 나만 알거든요. 네, 네. 근데 귀는 누르면 아픈 자리가 아프잖아요. 환자 자신도 인지할 수가 있어요. 거기가 아프죠? 거기가 눈입니다. 거기가 아프죠? 거기가 위장입니다. 이렇게 인지시킬 수가 있으니까 내가 알아차리면 뇌가 인지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질환에 대한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네. 항상 환자한테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아차리게 하고 고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리 많아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몰라요. 네. 아니 내가 내 감정도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한번 책을 써봐야지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르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책 써보시면 알잖아요. 그럼요. 아 내가 생각보다 너무 아는 게 없네. 내가 생각보다 이런 건 많이 알았네 하고 감탄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스스로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나 부처의 경지가 아니면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그 정도 경지는 아니거든요. 표현할 수 없으면 그건 단어가 부족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 표현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귀에도 아픈 해당 부위가 있잖아요. 거기를 콕콕 눌렀을 때 이제 통증이 있다가 치료를 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를 본인 이제 비포 애프터를 스스로 느끼잖아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오른쪽만 침을 놔줘요. 네. 그다음 오른팔을 움직이게 해요. 가볍죠? 왼쪽하고 비교해보면 왼쪽 무겁거든. 네, 네. 그게 기가 통한 거와 안 통한 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치료 전에 움직이게 해요. 네. 그다음에 치료 후에 움직여서 비교해줘요. 아니 저도 지금 방금 이제 귀 마사지 해보면서 이쪽 오른쪽 귀만 이렇게 계속 만졌잖아요. 근데 이쪽 오른쪽은 훨씬 좀 가볍고 눈도 네. 환하게 네. 떠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지압이나 침을 놓을 때 한쪽만 해줘야 돼. 그 비교가 되거든. 그래서 이쪽이 좋죠? 라고 그 다음에 이쪽을 해줘야지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고 네. 내가 좋아지는 걸 알아차리거든요. 근데 뇌가 알아차리잖아요. 더 효과가 좋아요. 네. 내가 확실히 알아차리는 네. 것은 네. 나의 뇌에 신호를 줘서 네. 뇌가 더 강력하게 작용하게끔 치유 효과를.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든가 명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알아듣게 말로 한 3번 정도 반복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문의 힘도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속으로 하는 것보다 암성. 우리가 옛날에 천자문을 외울 때 하늘, 천, 따지 또 움직이면서 했잖아요.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몸에 율동하고 말하고 하면 그게 평생 머리에 남거든요. 네, 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화병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또 우울증 증세도 많이들 갖고 계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화병은 민속증후군이에요. 민속증후군. 우리나라만 있는 민속증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 연세대 의대에서 세브란스 정신과에서 아마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 고유의 질병으로 등록이 네, 돼 있습니다. 네. 찾아보면 화병 그대로 HWA 이렇게 그렇죠. 분류가 돼 있는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 중에 전혀 미국 사람들은 없는 질환을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네. 검사해 보면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화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서글픈 우리나라 조선 500년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쵸.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동치미 방송을 7년 동안 하면서 제발
고부간의 문제는 고부간에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뭐 시어머니가 잘못됐다 며느리가 잘못됐다 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깊게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몇 년 동안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평생 그 인연 끊고 만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화병을 연구해 보면서 이 만난 결론이 뭐냐면 화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우울증 범주 안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병이 있는 분한테 화병입니다. 그러면 다 거기까지는 수긍을 해요. 네. 그래서 정신과를 가세요. 그럼 다 싫어해요. 내가 미쳤다는 얘기인가요? 다 싫어해요. 그쵸. 그래서 내가 그래요. 미친 게 아니라 지친 겁니다. 네. 정신이 지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되게 화병이 있으면 불면증 따라오고요. 그쵸. 불면증 따라 소화장애 따라오고요. 그래서 신경성 위염, 과민성 대장 증상. 그래서 시댁 가기 전에 배 아프잖아요. 그 과민성 대장 증상이거든. 시험 보기 전에 배 아프잖아요. 그 과민성 대장 네. 증상이거든요. 내일 큰 회사 브리핑 있기 전에 배 아프잖아요. 과민성 대장 증상이에요. 그래서 신경성 위염과 과민성 대장 증상 앞글자 딱 따면 신경과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위장은 제2의 뇌가 되고 네. 대장은 제3의 뇌가 되는 거예요. 실제 신경이 말단이 엄청나게 그 가닥이 많이 있는 게 위하고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하고 대장이 생각할 수 있는 장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밥만 먹고 배설만 하는 곳이 왜 생각을 하지?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기분 나쁜 생각하면 위가 멈추고 기분 나쁜 생각하고 불편한 생각하면 대장이 민감하게 설사하고 복통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또 대부분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배가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 과민성 대장 그리고 증상. 또 이제 옛날 속담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또 배가 아프다고 하고. 그것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기 질투를 빨리 없애야 더 선진국이 네. 빨리 될 텐데 사촌이 땅을 사면 거기서 좀 얻어먹을 게 더 좋을 텐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과민성 대장 염이 아니라 과민성 대장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화병도 이제 듣고 보니까 사실은 어떤 그 나의 신경적인 증세에서 이제 많이 비롯되는 것들이 많고 또 한국인의 성격 특성상 이렇게 참고 쌓아두고 잘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고유의 어떤 화병으로까지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할 때 버르장머리가 없다. 아니 논쟁할 때 왜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나와요? 너 나이가 어떻게 돼? 왜 말이 막히면 나이로 누르려고 해?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논리라든가 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감정적으로 억지로서 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TV 토론 프로 안 봅니다. 짜증이 나서. 정당한 지식과 사실과 논리로 싸우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이야기하다 끝나거든요. 무시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뭘 무시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간 무시하는 거에 대한 되게 과민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느끼는 게 화병도 무시하는 거야. 여기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서 무시. 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내 존재감을 보지 않는 거에 대한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 그러잖아요. 가게 가서 사장 나오라 그래.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서 너는 됐고 왜 애가 날 무시했거든. 그럼 나도 애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에는 무시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가게에 가서 푸대접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했던 하는 사장 나오라 그래. 그리고 너는 빠져. 왜? 걔가 날 무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되게 뭐랄까 자기 존재에 대한 무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바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행동하지 않을 때 이제 그 기대치가 무너지면서 화가 나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무시하는 느낌을 갖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믿어. 믿어서 항상 오는 게 뭐죠? 배신이 오거든요. 그렇죠.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배신이 없어요. 믿지 마세요. 그럼 배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애정을 갖고 보세요. 그럼 실망을 하면 무관심해지지 배신은 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애정하잖아요. 애정했는데 그 사람이 리액션이 못하거나 내가 생각하면 보답이 안 오면 실망을 하게 되고 무관심을 하게 돼요. 근데 믿잖아요.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절대 인간은 믿지 마십시오. 근데 인간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실망하고 그 실망에 대한 대가로 무관심해지시면 딱 적당합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후배들한테 얘기해요.
난 사람을 믿지 않는다. 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나 부처님 정도 그릇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없어요. 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싫은 사람을 안 보고 살면 돼요. 자꾸 싫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화가 쌓여요. 여러분 싫은 사람은 보지 않아도 돼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걸 이제 제가 잘 정리를 해보자면 사랑을 하되 기대하지 말고 적정한 거리를 잘 두고 유지하라. 이제 이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이랑은 정말 이 한편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모자라요, 시간이. 벌써 지금 1시간이 다 지나서. 사실 이제 더 이쁜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까지 이어서 우리 원장님의 유쾌하고 유용한 대답 내용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